윤원경은 복도 모퉁이에서 이풍주와 진기식의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골수이식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언경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경은 두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골수이식.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언경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폐렴이 아니라 백혈병, 재검이 아니라 골수이식 준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언경은 진기식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기식은 산부인과 의국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경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자 기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경은 기식에게 소리쳤습니다. 골수이식이 무슨 말이냐고, 소리가 정말 백혈병이냐고 따졌습니다. 기식은 당황하며 언경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언경은 기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경은 눈물을 흘리며 기식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숨겼냐고, 왜 자신만 몰랐냐고 절규했습니다. 기식은 변명하려 했지만 언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언경은 기식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의국을 나갔습니다. 이제 자신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기식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기식의 무너짐, 아내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다. 진기식은 의국에 혼자 남아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백혈병이고 아내는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식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뜰에는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식에게는 그 평범함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식은 핸드폰을 꺼내 엄기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분은 기식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식은 기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언경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분은 기식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기식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기분은 기식에게 조언했습니다. 이제는 언경과 함께 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숨기는 것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식은 기분의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수이식 검사, 가족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원경은 소아과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주치의는 언경에게 소리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빠른 시일 내에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의는 언경에게 골수이식을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가장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확률은 25% 정도라고 알렸습니다. 만약 부모가 맞지 않으면 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을 검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경은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소리는 외동이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치의는 언경에게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혈형 골수 기증도 활발하다고, 골수은행에 등록하면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경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경은 주치의에게 당장 검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남편 기식의 검사를 예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마리의 불안, 왜 나만 검사 안 하냐는 질문. 강마리는 병원 복도에서 소리의 골수이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마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소리가 가족 검사를 받는다고, 부모가 맞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검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안수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진기식과 윤원경이 맞지 않으면 누가 검사를 받냐고 질문했습니다. 수선은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아무도 검사를 요청하지 않는 것일까요? 진기식이 정말 자신의 생부라면 자신도 검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리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DNA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송미령의 다음 수, 윤원경의 약점을 노린다. 송미령은 호텔 방에서 윤원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전화를 받고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아이 문제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미령은 언경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소리를 위한 골수 기증자를 찾아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제안을 듣고 의심했습니다. 왜 갑자기 도와주려 하냐고, 무슨 속셈이냐고 따졌습니다. 미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최고의 전문의와 골수 기증자를 연결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언경은 미령에게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미령은 단순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풍주와 주시라를 완전히 갈라놓으라고, 그리고 강마리를 병원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요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거래하려는 것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미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언경이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의 제안은 언경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강세와 표도기의 한방 전쟁, 마리 당직 문제로 충돌. 이강세와 표도기는 강민보가 배정한 당직실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에 2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짐을 풀었습니다. 표도기는 강세에게 당직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말했습니다. 다음 주 마리의 당직과 자신의 일정을 맞추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세는 표도기의 제안을 듣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마리 당직은 자신과 맞출 것이라고, 자신이 마리의 남자친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도기는 강세의 반응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해서 당직까지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병원 규칙에는 연인 우선권 같은 것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강세는 표도기에게 다가가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예의의 문제라고, 표도기가 마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표도기는 강세의 경고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발했습니다. 마리가 정말 강세만 원하는지 확인해보지 그러냐고, 자신도 기회를 얻으면 마리에게 잘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세는 표도기의 도발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마리에게 피해가 갈 것이었습니다. 강마리의 선택, 엄마를 위해 풍주를 만나다. 강마리는 엄마 주시라가 계속 고민하는 것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이풍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리는 풍주를 병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풍주는 마리의 연락을 받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마리는 풍주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풍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송미령의 협박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주는 마리의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시라에게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시라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풍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자고, 미령의 협박이 진정될 때까지 엄마와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풍주는 마리의 제안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시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미령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 찜찜했습니다. 풍주는 마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시라와 잠시 거리를 두겠다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풍주의 약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시라의 안도, 그리고 다시 찾아온 불안. 주시라는 마리에게서 풍주와 거리를 두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라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미령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라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수키가 시라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수키는 시라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풍주와 거리를 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병원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키는 시라에게 요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관계를 부인하라고, 풍주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선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시라는 수키의 요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왜 자신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냐고, 풍주의 선택은 존중하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수키는 시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풍주는 의사라고, 의사의 평판은 곧 병원의 평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라와의 관계가 풍주의 경력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라는 수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원경의 발견, 강마리에 대한 의심. 윤원경은 소리의 골수 이식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강마리의 혈액형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언경은 마리의 혈액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마리의 혈액형은 소리와 같았습니다. 물론 혈액형이 같다고 해서 골수가 적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경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언경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 진기식이 28년 전 정자 기증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강마리가 정자 기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두 사실이 연결될 가능성. 언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기식이 정말 마리의 생부라면 마리가 소리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경은 즉시 이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너무 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언경은 기식을 불렀습니다. 둘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진기식의 고백, 마리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 진기식과 윤언경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경은 기식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마리가 정말 기식의 딸이냐고 추궁했습니다. 기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28년 전 자신이 정자 기증을 했고 그 정자가 주시라에게 갔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고백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강마리가 남편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언경은 기식에게 따졌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제야 고백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기식은 변명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다고, DNA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변명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DNA 검사를 하라고, 마리가 정말 기식의 딸인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식은 언경의 명령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DNA 검사를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언경은 기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마리가 정말 기식의 딸이라면 마리가 소리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기식은 언경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지금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강마리를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보의 중재, 표도기와 강세를 분리시키다. 강민보는 표도기와 이강세의 갈등을 감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보는 두 사람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표도기는 강세가 자신을 경계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강세는 표도기가 마리에게 접근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당직 배치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두 사람을 분리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세는 민보의 결정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표도기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왜 자신만 불리하게 배치되느냐고 따졌습니다. 민보는 표도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연애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라고, 개인 감정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표도기는 민보의 경고를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숙희의 계략, 실화를 궁지에 몰다. 문숙희는 윤언경과 만나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실화를 병원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숙희는 언경에게 제안했습니다. 실화가 병원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하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만으로도 실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경은 숙희의 제안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소리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숙희의 제안이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숙희는 언경을 설득했습니다. 실화만 없으면 풍주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병원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경은 결국 숙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실화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마리의 결심, DNA 검사를 자청하다. 강마리는 안수선과 대화를 나누던 중 결심했습니다. 진기식과 자신의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수선은 마리를 말렸습니다. 왜 굳이 확인하려 하냐고, 모르고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소리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기증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진기식을 찾아갔습니다. 기식은 마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마리는 기식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고, 진실을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식은 마리의 제안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마리가 먼저 검사를 제안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리는 기식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진실이 궁금하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 기식의 딸이라면 소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기식은 마리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리의 선함에 감동했습니다. 송미령의 함정, 실화에게 마지막 카드를 던지다. 송미령은 주실화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까지 풍주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마리의 출생 비밀을 병원 전체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라는 문자를 읽고 절망했습니다. 풍주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령은 공개적인 부인을 원했습니다. 시라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풍주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할까요? 시라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일 병원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풍주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부인하기로 했습니다. 엄기분의 폭탄 발표, 그리고 시라의 선택. 다음 날 아침, 엄병원에서는 긴급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엄기분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행정직원들이 모두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주시라도 참석했습니다. 이풍주도 있었습니다. 강마리와 이강세도 보였습니다. 기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병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소문과 갈등이 있었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부는 먼저 진기식과 강마리의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부는 봉투를 열어 결과를 읽었습니다. 진기식과 강마리는 99.9% 확률로 부녀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마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기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원경은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기부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시라와 이풍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라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풍주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풍주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주시라를 사랑한다고, 두 사람은 진심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풍주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음 회 예고, 풍주의 공개 고백 후 병원의 반응은? 마리와 진기식, 부녀 관계 확정 후 어떻게? 소리의 골수이식, 마리가 기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송미령의 최후 복수는 83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